안녕하세요. 중년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동안 양파를 잘못 섭취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파,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바로 그 양파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속 양파가 건강을 지켜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질병의 씨앗이 될지는 이 영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고 그중 일부는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점에 양파가 있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양파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언제,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 여기에 따라 양파는 천연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 노인의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할아버지는 무려 43년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온 분이셨습니다. 늘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약 없이는 못 산다는 말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할아버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외국 유학 중인 손녀가 양파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양파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자르고 15분은 꼭 기다려야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강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 말이라 반신반의로 실천해봤죠. 놀라운 변화는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간 높았던 혈압이 정상을 회복하고 고질적인 관절통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담당 주치의였던 김진우 박사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회복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약 없이 수십 년 된 고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파를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한 것만으로 강 할아버지의 건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실천하면 병원을 덜 찾게 될 수도 있는 정보, 하지만 잘못 알고 실행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암세포 억제와 치매 예방에 탁월한 성분의 활성화 비결, 양파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음식 조합, 그리고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보관 실수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양파는 건강에 좋다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왔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본론 일부 양파의 기적은 이 시간에 깨어난다 황금시간 법칙. 여러분, 양파를 드시는 그 순간이 기적과 독을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양파를 자르자마자 곧바로 요리에 사용하죠. 찌개에 넣고 볶음에 넣고 고기랑 함께 구워 먹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양파가 가진 효능을 90% 이상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식품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 연구팀은 양파를 자른 후 반드시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방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양파의 진짜 약효는 자르고 난 뒤 공기와 만나면서 비로소 활성화되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 항염, 혈압 조절 효과의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자르는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파 내부의 알리나아제 효소가 공기와 접촉할 때 반응을 일으켜야만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양파를 자르자마자 조리하면 그 강력한 약효는 활성화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자른 직후 바로 요리한 양파와 공기 중에 15분 이상 노출시킨 후 조리한 양파의 효과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리신의 함유량과 항암 효과, 혈압 조절 능력이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쿄대의 공식 발표에서 나카무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약효를 10%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르고 15분만 기다렸다면 고혈압, 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건 대부분의 요리법이나 레시피에서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조차 식품의 조리 순서까지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시간 조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양파 황금 시간 섭취법 이렇게 하세요. 양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칼로 자른 뒤 15분 이상 공기 중에 그대로 두세요. 절대로 자른 직후 바로 끓는 물이나 뜨거운 팬에 넣지 마세요. 자른 양파는 상온에서 공기와 잘 접촉되도록 넓은 접시에 펼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조리 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알리신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강영호 할아버지가 혈압 정상화와 관절 통증 해소를 경험한 것도 바로 이 황금 시간 법칙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양파를 자른 뒤 15분간 기다리고 들기름에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하셨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몸 상태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 수치는 안정되고 매일 복용하던 고혈압 약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조차도 혈압 변화의 이유를 찾지 못해 몇 차례 재검을 했고 결국 이건 통계적으로도 드문 회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자르고 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양파 껍질의 놀라운 진실,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는 그 껍질이 실은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2부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는 천연 항암제 양파 껍질의 진실. 자,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요리할 때 습관처럼 벗겨서 버리는 그 양파 껍질이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천연 항암제이자 뇌 건강 회복제라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로버트 윌슨 교수는 양파 껍질 속에 포함된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 껍질에 포함된 케르세틴 농도는 양파 속살보다 최대 20배 이상 높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것은 매일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케르세틴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 억제, 혈관 청소, 혈압 조절, 뇌세포 보호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존슨 교수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극적으로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잊었던 과거의 기억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파 껍질은 현존하는 어떤 치매 치료제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죠? 도대체 의사들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이해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껍질의 효능을 알고 실천하게 된다면 그 막대한 산업 구조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식이요법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 상담소는 말해야 합니다. 건강은 결국 내가 직접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15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수많은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혈당은 항상 위험 수치를 넘었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쓰러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박 할머니의 손자가 해외 논문을 우연히 접한 후 양파 껍질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하루에 한 스푼씩 음식에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뭐가 대단하겠어라며 믿지 않으셨지만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무릎 통증까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 이정훈 박사는 처음엔 혈압계 고장인 줄 알고 기계를 바꿔 측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죠.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 정도의 회복은 교과서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껍질을 벗기면서 음식물 쓰레기로만 취급해온 양파 껍질이 실은 우리 몸을 다시 세워주는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결코 무심코 버릴 수 없겠죠? 양파 껍질 활용법 이렇게 하세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뒤 믹서기로 곱게 갈아 파우더로 보관합니다. 하루 한 스푼씩 국, 반찬, 볶음 요리에 살짝 섞어 드세요. 차로 드실 경우 껍질을 56조각 정도 넣고 끓여낸 물을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단, 껍질 표면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기농 양파나 저농약 제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양파를 수십 년간 드셨더라도 껍질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마치 사과를 먹되 껍질째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본론 3부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vs 독이 되는 음식 궁합의 진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양파는 그냥 먹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양파의 음식 궁합은 이미 국내외 유수 대학의 연구 결과로 입증된 내용이며 잘만 활용하면 병원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코 먹었다가 심장, 신장, 시력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들기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은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에 주목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서로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며 항염, 항산화, 혈관 청소 작용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성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파와 들기름은 서로를 강화하는 약약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병원 권유로 양파와 들기름을 매일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약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 후 혈관 검사를 받은 결과 막혔던 혈관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스텐트 수술 없이 약물요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것입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 장미연 박사는 이건 솔직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육류.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윌슨 박사팀은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 양파의 특정 황화물과 만나면 완전히 중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양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방사능 보호복 없이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구운 양파를 곁들이는 건 단순한 요리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인 궁합이었던 거죠. 또한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결합해 생성되는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은 신경보호,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호 교수팀은 실제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이 조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심지어 잊었던 손주의 이름까지 다시 기억해낸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레드와인.
놀랍게도 양파와 레드와인은 노화 방지에 있어 최강의 항산화 콤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다니엘 코엔 교수팀은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각각의 항산화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노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조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이 2가 아니라 10의 효과를 발휘하는 조합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양파 요리와 레드와인을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이는 건강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었습니다. 112세의 마틸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저녁 양파 수프와 한 잔의 와인, 그것이 내 인생의 보약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파즙, 꿀, 튀김 음식과의 조합은 중년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독이 되는 조합의 실체와 전국 병원에서 보고되고 있는 양파즙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 그리고 꿀과 양파의 조합이 시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양파 튀김이 치매 발병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충격적인 내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본론 4부 양파가 독이 되는 순간 당신이 몰랐던 치명적인 조합들, 지금까지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 양파가 건강을 해치는 독으로 변하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무심코 실행해 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합은 실제로 응급실과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실사례들이며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성 조합, 양파즙 과다 섭취. 많은 분들이 양파즙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고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국 병원 응급실에서는 양파즙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방영철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2컵씩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 전신부종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결국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성민 박사는 양파즙은 특정 성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어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위험이 있다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양파를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즙으로 농축시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양파즙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양파즙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고령층에게는 간 기능뿐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만성적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양파, 꿀.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감기에 좋다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눈 건강, 특히 황반 변성과 시력,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2년간 매일 양파꿀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기침과 기관지에 좋아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고 병원 진단 결과는 급성 황반 변성 진행, 불과 몇 달 만에 시력의 대부분을 잃게 된 사례입니다. 담당 안과의사 박정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의 황화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눈의 망막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 시 시력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안과학술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으며 꿀과 양파의 특정 조합은 망막 퇴행을 촉진하는 화학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 튀긴 양파.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양파링, 바삭한 양파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리법은 양파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덩어리로 바꾸는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 정혜원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양파를 고온에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식용유가 더해지면 세포에 직접적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성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이 물질은 특히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조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튀김을 자주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았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정혜원 박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선 몸속 깊숙이 독을 주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파 섭취 시 주의사항 요약. 양파즙은 소량이라도 매일 섭취하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과 양파를 함께 먹는 조합은 망막 손상 위험이 있어 특히 노안황 반변성 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양파는 절대 튀기지 마세요. 고온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양파는 적절한 시간 점심 전 올바른 조리법 중 약불, 카라멜라이징으로 섭취해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본론 오브 양파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 황금 시간대와 색깔별 특성. 여러분, 지금까지 양파를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양파는 섭취 시간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김성수 교수팀은 양파를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체내 호르몬 반응, 혈압, 수면의 질까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양파는 식품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 말은 즉 체내 생체 리듬과 충돌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시간대 저녁 9시 이후.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양파를 섭취하면 체내 코르티솔 분비에 영향을 주어 수면을 방해하고 특히 밤 시간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사시는 황명자 할머니는 매일 밤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양파를 생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부터 불면증, 새벽 혈압 급등,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야간 교감신경 과흥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양파의 생리활성 물질이 야간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잘못된 시간대 아침 공복. 또한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양파를 먹으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양파를 섭취하면 자극성 황화물 성분이 위점막에 직접 작용해 위염, 위궤양,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강력한 천연 자극제입니다. 속이 빈 상태에서 그 자극을 직접 받게 되면 위산 분비가 급증하고 만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 점심 식사 30분 전. 서울대 연구팀은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대를 점심 식사 30분 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 지방 분해 촉진, 혈관 이완 효과까지 극대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67세 장기수 씨는 양파를 점심 전 규칙적으로 섭취한 결과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추사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톤 개선, 피로 회복 속도 증가, 수면 질 향상까지 부차적 효과도 동반됐습니다. 양파의 색깔에 따라도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색만 다르다고 생각했던 보라색 양파, 노란 양파, 흰 양파는 그 안에 담긴 성분과 효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박지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파의 색깔은 단순한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보라색 양파 항암 최강자. 보라색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다나카 요시로 박사는 보라색 양파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라색 양파의 항암 성분은 일부 항암제보다도 더 선택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노란 양파 심혈관 보호 전문가. 노란 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아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은 노란 양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 양파당 조절 특화형. 흰 양파는 혈당 안정화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제2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중장년층에게 공복 혈당 관리와 인슐린 반응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천 팁 요약. 양파는 점심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특히 아침에 생양파는 위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양파 섭취는 불면증과 야간 혈압 급등 위험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 목적에 맞춰 섭취하세요. 보라색 암 예방, 노란색 혈관 건강, 흰색 당 조절. 본론 육부약보다 강한 양파의 특급 레시피 3가지 실제 사례로 증명된 기적의 방식. 지금까지 양파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어야 약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파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레시피, 즉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특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모두 국내외 논문과 실제 회복 사례로 검증된 방식이며 수술을 앞둔 환자가 회복하고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며 심지어 전립선암 초기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온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항암 골드 레시피 양파 껍질 파우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양파 껍질 파우더는 강력한 항암 작용과 면역 증강 효과가 입증된 레시피입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는 72세 김주환 씨는 초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이 양파 껍질 가루를 하루 1스푼씩 국과 반찬에 넣어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 6개월 후에는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이상현 박사는 정확한 기전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암세포의 확산이 정지된 상태였고 항암제 없이 자연 회복된 것은 의료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천 포인트. 양파 껍질은 반드시 유기농 또는 전홍약 제품 사용. 햇볕에 바짝 말리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유리병에 밀봉 보관. 하루 1회 국죽볶음 요리에 티스푼 12회 분량 섭취. 혈관 청소 레시피 들기름 양파 볶음. 이 레시피는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결합해 심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최영철 씨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도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권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자연요법을 선택했습니다. 얇게 썬 양파를 공기 중에 15분 노출한 후 들기름의 중약불로 20분 이상 천천히 볶아낸 레시피를 3개월간 매일 실천한 결과 재검사에서 경동맥 플라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협심증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 김현우 박사는 이 정도의 혈류 개선은 일반적인 약물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심장질환 예방의 모범 사례로 학술지 게재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천 포인트. 양파는 공기 중에 1520분 방치 후 사용. 들기름은 저온 추출 방식 반드시 중약불 유지. 카라멜라이징이 되도록 천천히 볶아야 성분 손실 없이 흡수 가능. 심장 회복 레시피 양파 심장 강화차. 이 레시피는 실제로 심근경색 직전까지 갔던 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양파 껍질, 흰 속살 일부, 계피 한 조각, 로즈마리 잎을 함께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달여 마시는 이 양파 심장 강화차는 혈액순환 개선, 혈관 확장, 혈전 용해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순천의 이종필 할아버지는 심장박동 불규칙과 고지혈증으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딸의 권유로 이 차를 하루 한 잔씩 2개월간 마신 후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정상 수치에 근접했고 수술 없이 약물만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성환 교수는 이 조합은 심장 기능 저하와 혈류 정체 개선에 있어 실제 약물 복합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성분 구조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천 포인트. 껍질과 흰 양파 일부, 계피, 로즈마리를 물에 넣고 30분 이상 약불로 우려내기. 하루 1회, 식후 또는 저녁에 따뜻하게 마시기. 고혈압 환자, 수술 앞둔 분에게 특히 효과적. 이 3가지 레시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되살리며 질병을 막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양파 한 알이 누군가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본론 7부 반드시 지켜야 할 양파 섭취 주의사항 3가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경고. 양파는 분명 천연의 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양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주의사항은 실제로 병원 응급실과 의료계에서 보고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이라면 양파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양파에 포함된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유황화 합물,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혈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때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동국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양파는 천연의 항응고제입니다. 이를 항응고제 약물과 함께 다량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창원에 사는 74세 박영호 씨는 심장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양파즙을 매일 2컵씩 마셨고 결국 복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응급수술 후 반신불수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담당 의사 정민호 박사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음식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양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양리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양파가 여우두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연 교수에 따르면 양파에 포함된 유기유황화 합물이 일부 환자에게는 여우두 흡수 억제 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방해가 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무기력, 체중 증가, 심박수 저하 등의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양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약물 치료 중인 환자는 반드시 하루 섭취량을 50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양파즙처럼 농축된 형태는 특히 피해야 하며 가급적 익힌 양파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이 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 생양파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양파에는 강한 자극성 성분이 있습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점막을 손상시켜 기존의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지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양파를 섭취하는 것은 위장 점막을 날 것 그대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겐 생양파가 독국물 수준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윤명자 씨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고 아침 공복에 건강식이라며 양파즙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급격한 속쓰림과 구토,
그리고 위장 출혈로 인한 입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모든 음식은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생양파가 자극이 심하다면 반드시 익혀서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볶아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정리 양파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질문. 나는 혈전 예방제를 복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양파 섭취량은 반드시 조절해야 하며 생양파 또는 양파즙은 피해야 합니다.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있는가? 여우도 흡수 저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나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을 앓고 있는가?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것은 절대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양파는 놀라운 자연식품이자 때론 우리가 가진 질병의 회복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성분을 갖고 있기에 약과의 상호작용,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팔부 양파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 보관법과 식중독 예방. 지금까지 우리는 양파가 암을 억제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적의 식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가 잘못된 보관 습관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면 실제로 양파는 자르는 순간부터 세균과 유해물질의 배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자른 양파는 괜찮을까요? 자른 양파는 박테리아의 천국이 된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자른 양파는 높은 수분 함량과 풍부한 당질 그리고 단면적 노출로 인해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급격하게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국 김영철 국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양파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수분도 많기 때문에 자른 후 실온 또는 냉장 보관을 잘못하면 단 몇 시간 안에 식중독균이 수십 배 이상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단 1회에 오염된 양파 섭취로도 중증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민수 씨의 어머니는 양파를 반으로 잘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틀 후 요리에 사용했고 그날 밤부터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에 시달리다가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리스테리아 식중독. 원인은 이틀간 보관된 자른 양파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양파 보관법 안전하게 효과를 유지하면서 양파의 유효 성분을 지키고 세균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보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랩이나 비닐봉지로 단순히 덮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공기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밀폐 유리용기 사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관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식약처 권고 기준으로 자른 양파는 2일 이상 보관하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냄새나 외형에 이상이 없어도 세균은 이미 증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 보관 시 야채 전용 칸이 아닌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합니다. 양파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냉장고 가장 아래 칸 온도 유지가 가장 안정적인 구역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껍질이 벗겨진 양파는 바로 조리하거나 얼려 보관. 껍질이 없는 양파는 보호막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즉시 요리하거나 사용할 양만큼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보관 중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양파와 감자를 같은 곳에 보관. 양파는 감자에서 나오는 습기와 가스로 인해 더 빠르게 부패하고 곰팡이가 번질 수 있습니다. 껍질 벗긴 양파를 실온에 방치.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된 자른 양파는 세균이 수십 배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30분도 위험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 그대로 보관. 세균 증식 속도를 높이며 표면이 물러지면서 쉽게 부패합니다. 양파 껍질 보관 팁 효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양파 껍질은 항산화 성분과 항암 물질이 가장 풍부한 부위지만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곰팡이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서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종이봉투나 첨포대에 담아 바람 잘 드는 곳에 두기. 습기 있는 플라스틱 통은 절대 금물 곰팡이 번식 위험.
이 한 가지 습관이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100가지 알고 있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그 효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세균 중독,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 심한 경우 병원 치료로 이어지는 건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냉장고에서 며칠 지난 자른 양파를 그냥 사용하는 습관을 오늘부로 꼭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파 보관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자른 양파는 밀폐 48시간 이내 사용, 냉장 아래칸 보관, 껍질은 바짝 말려 종이 포대에 보관, 냄새 안 나도 오래된 자른 양파는 즉시 폐기. 이 마지막 단계를 실천하셔야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모든 양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양파가 진정한 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양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먹어온 양파.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양파는 우리가 어떻게 자르고 언제 먹고 무엇과 함께 조리하며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양면성을 지닌 식품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리 재료에 불과했던 그 양파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기억력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구의 강영호 할아버지, 전립선암을 극복한 김주환 씨, 심장병을 이겨낸 최영철 씨, 당뇨와 고혈압에서 벗어난 박영자 할머니까지 그분들은 모두 양파 하나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병원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탁 위의 식재료, 그것도 단돈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양파 한 알이 당신의 몸속에서 약이 되고 면역이 되고 생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양파는 자르고 15분을 기다려야 하고 껍질은 버리지 말아야 하며 황금 시간대는 점심 식사 30분 전이고 생양파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튀긴 양파는 절대 금물이고 냉장고 속 잘못 보관된 양파는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고 혈당을 낮출 수 있으며 건강하게 활력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양파의 모든 지식을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자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 지식이 온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중년상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단 3분이면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높이는 기적의 호흡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중년상담소였습니다.